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합주의 법률행위를 봤어요. 민법 총칙, 법률행위, 법률행위 필수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대리제도.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이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 법률행위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입니다. 법률행위 반사회 불공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오늘 이제 의사표시. 의사 속마음입니다. 속마음인 의사가 겉으로 표시됩니다. 이걸 의사표시라고 해요.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된 것은 그대로 내 마음이 그대로 표시돼야겠죠. 일치해야 돼. 의사하고 표시는 일치해야 돼요. 또 아무런 이 의사 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사기나 강박당하지 않고 내 자유로운 의사로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항상 우리는 문제 있는 걸 배웁니다.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불일치 현상이 벌어져요. 세 개가 있어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똑같은 거짓말인데 통정, 상대방과 정을 통했습니다. 짰습니다. 상대방과 짜고 거짓말합니다. 통정, 허위표시, 가짜 의사표시예요. 세 번째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데 내가 착각에 빠졌어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착오라고 해요. 자, 이 세 개가 비진이 통정 착오가 속마음인 의사와 겉으로 표시한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현상 세 개. 이번에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합니다. 살려고 샀어요. 그런데 사기당해 샀어요.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동네가 달라져요. 민법 총칙은 이 주소, 동네를 알아야 굉장히 많은 대부분 판례가 그냥 풀려요. 마지막으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파트가 맨 마지막이에요. 취소합니다 라는 내 의사표시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효력 발생 시기 조금 이따 마지막으로 봅니다. 첫 번째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 비진이, 진이 아닌, 아닐 비자입니다. 갑이 친구를 만납니다. 갑 소유 아파트. 을이 요즘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어요. 술 한잔 사주면서 을 요즘 힘들지? 내가 아파트가 10채가 있는데 너한테 아파트 한 채 5억짜리 하나 줄게. 공짜로 주는 게 증여 계약이에요. 증여 계약입니다. 계약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오케이 승낙해야 증여계약이 체결돼요. 을이 만약 나는 공짜가 싫어 하면은 안 받아 하면 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을이 친구야 고마워 했어요. 고마워 너밖에 없어. 자, 증여하겠다는 표시를 했죠. 얘는 고마워 했으니까 증여계약이 체결됐어요. 술을 잘 마시고 귀가한 후 다음날 전화합니다. 갑 등기소 가자.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하러 가자 했더니 갑이 어제 술 마시면서 한 내 말을 믿었니? 하는 거예요. 그냥 해본 소리였는데, 즉 갑은 속마음은 공짜로 줄 생각이 증여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겠다는 표시를 한 거예요. 속마음은 줄 생각이 없는데 겉으로는 준다고 했어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불일치.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 항상 을은 그 상대방이라고 해요. 표의자, 상대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자, 불일치 사실을 당연히 갑 표의자 의사 표시한 이놈은 알죠. 알고 합니다.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속마음을 모르겠죠. 그래서 혼자 합니다. 알고 혼자. 이게 바로 진이 아닌 의사표시, 비진이 의사표시예요. 속칭 거짓말입니다. 줄 생각이 없으면서
준다고 거짓말한 사람이에요. 자, 문제는 이와 같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즉 거짓말한 경우 이 증여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예요. 이 증여계약이 유효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고요.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니까 이 증여계약이 이 의사에 따라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면 을은 아파트를 받지 못해요.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계약은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항상 상대방 시각에서 계약 법률행위 해석 들어갑니다. 이런 해석 방법을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규범적 해석은 법률행위 해석 방법인데 우리 법률행위 파트에서 목적 다음 목차가 해석이고 우리 그거 안 했어요. 3월 달에 간단히 볼 거예요. 규범적 해석은 시험에 2번 나왔어요. 이 단어 자체가 아셔야 돼요. 상대방 시각에서 계약 법률행위 해석 들어가는 해석 방법이 규범적 해석. 자, 상대방 시각에서 이 증여계약에 해석 들어갑니다. 계약 해석이 법률행위 해석이에요. 항상 법률행위는 계약이라고 읽어버려요. 을 시각에서는 표시만 보이지 상대방 속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따라서 을은 주겠다는, 갑이 주겠다고 했잖아요. 술 마시면서. 당연히 이 표시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비진의 의사표시는 효과, 상대방은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표시한 주겠다만 어제 들었으니까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면 이거 줘야 돼요. 주겠다고 했으니까 상대방 믿었죠. 따라서 비진의 의사표시 효과요. 효력 같은 말 효과. 이거 엄청나 별 3개 할 거예요.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유효입니다. 표시된 대로. 즉 줘야 돼요. 거짓말한 사람 법은 보호하지 않아요. 이게 법 조문이에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갑은 술만 마시면 아파트 한 채씩 준대요. 주사입니다. 주사. 벌써 5번째. 그러면 어제 술 마시면서 얘가 아파트한테 준다고 할 때 얘는 아우 이 자식 또 주사 부리네. 또 내일이면 또 응? 농담이었어? 할 놈. 즉 증여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얘는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외.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을이 거짓말하는 걸 알았거나 또는 알았거나는 또는이에요. 또는 몰랐지만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너 알 수 있었잖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책망이 들어가요. 과실을 말해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을은 이 속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알았거나 당연히 이 효과가 나요. 줄 생각 없죠? 받을 생각도 없어. 따라서 이 증여계약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진의 의사표시는 효과, 이게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해요. 효력이 있다, 유효. 하지만 예외.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것임을, 즉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무효. 알았다, 악이. 선이 악이. 알았다, 악이. 어떤 사정을 알았죠. 알 수 있었다. 이게 몰랐지만, 선이지만, 을이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알 수 있었다가 몰랐지만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잘못 있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법에서 선의가 있고 악의가 있잖아요. 어떤 사정을 알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선의. 어떤 사정을 알았습니다. 악의. 이 선의는 다시 두 경우가 있어요. 이 알지 못한 경우에 관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과실은. 너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알 수 있었잖아. 이게 선의 과실을 말해요. 그런데 모르는 데 대해서, 알지 못한 데 대해서 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을 수도 있어요. 선의 과실. 따라서 선의는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잘못 있는 선의 과실이 있고, 이 모르는 데 대해서 아무런 잘못 없어. 내가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어도 나는 알 수 없었어. 모르는 데 대해서 얘를
책망할 수가 없는 선의무과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법은 선의자를 보호합니다. 이놈이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그냥 선의이기만 하면 보호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비록 선의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자와 같이 취급해버리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알 수 있었다? 몰랐지만 선의지만 잘못 있으면 악의, 안놈하고 동급으로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파트에서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든 없든 보호되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와 같이 비록 선의지만 과실이 있으면 악의와 같이 동급으로 취급해서 보호 안 되는 거예요. 무효란 얘기는 아파트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건 해당 파트별로 하나씩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비진이 의사표시 원칙 유효, RR 무효. 앞으로 제가 RR 무효 할 거예요. 그럼 R은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몰랐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라는 거, 선의 과실이라는 거 반드시 아세요. 별 3개 할 거예요. 별 3개. 자, 비진이 의사표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효과가 시험에 한 5번 넘게 나왔어요. 조문이. 조문 봅니다. 59페이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볼륨이 좀 작지 않나요? 그죠? 제 느낌에도 좀 작은 것 같아. 어디가 볼륨이 있지? 만지지 말라는데 포스트잇으로. 원장님 볼륨이 좀 작은 것 같아요. 볼륨 좀 켜줘요. 전에보다 작아졌어. 자, 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 제1항, 이 1항에 별 3개 하세요. 의사표시는 표의자 갑이죠. 볼륨 좀 조금만 켜주세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했대요. 즉 거짓말이죠. 당연히 알고 합니다.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 자, 효과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즉 표시된 대로 유효, 효력 발생한다. 효력이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빵. 원칙 유효에 관한 법전문이야.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즉 갑이 거짓말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다면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 조문이 비진이가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온 조문이 이 조문이에요. 별 3개 하시고. 제2항 전항 의사표시의 무효는, 즉 RR 무효의 경우 을이 병에게 팔았습니다. 갑과 을은 당사자, 병은 제3자라고 하는데 제3자가 선이라면 원래 무효는 모든 3자에게 다 무효가 되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우리 법이 의사표시 파트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에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선의 3자 보호 규정 의사표시 따라서 이 무효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고 제3자가 선이라면 이놈한테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이런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이 선의 3자 관계는 조금 이따 통정 파트에서 할 거예요. 통정. 자, 의봅니다. 불일치를 알고, 이게 1번의 두 번째 줄, 밑줄 알고, 두 번째 줄 가운데 있죠. 진이 아님을 알고. 그 다음 통정이 없죠. 즉 혼자 했다는 얘기. 상대방과 짜지 않았어. 이게 통정하고 구별돼요. 밑줄만 그으세요. 4번 갑이 증여의사 없이 증여표시, 거기만 밑줄 했어. 이게 비진이 의사표시.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뭐냐? 그럼 항상 사례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사례를 기억하세요. 증여의사 없이 준다고 빵 깐 놈. 이 사례를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요건 2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죠? 밑줄 기본이에요. 불일치 사실 3번 알고 있죠? 알고 밑줄. 다 밑줄 긋는 거 아니에요. 불일치 밑줄, 이 3글자에만 밑줄하는 거예요. 알고 이 2글자만 밑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친 부분만 나중에 보는 거예요. 보고 외우고. 자, 시험은 효과에서 나옵니다. 효과 원칙 유효, 예외 무효인데 이 교재가 잘못됐어요. 원칙 유효 파트에 무효 내용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양거로 2번은 무시하시고 1번만 보면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 표시된 대로 그대로 효력 발생.
효력 발생한다, 효력이 있다, 유효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은 하나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5개, 6개까지 나와요. 그런 말들이 같은 말이다라는 걸 빨리빨리 숙달시켜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 풀 때 헤매지 않아요. 원칙 유효란 말이고, 다만 상대방의 갑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몰랐지만 너 알 수 있었잖아, 알 수 있었다면 상대방 의를 구할 필요 없어요. 자기도 아파트 가질 생각 없어, 이놈 뻥 까는 거 알았잖아요. 따라서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별 3개 하세요. 아까 저문에서 한번 보고 내용에서 한번 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자, 알았다 이걸 적으세요. 밑에 화살표 해가지고 알았거나 해서 밑에 화살표에서 악이 적으시고, 알 수 있었다 선의 과실을 적으세요. 그 다음 나중에 이걸 적으세요. 복습하실 때 이걸 숙달시켜야 돼요. 한번 숙달시켜 봅니다. 우리 시험 지문은 한자로도 나오고 한글로도 나와요. 선의 과실을 어떻게 우리 시험 지문에 뜨냐 하면은, 이거 나중에 필기하세요. 이거 그대로 필기해서 숙달시켜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떠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알지 못했다, 몰랐다, 선의. 그런데 과실이네. 선의 과실을 말한다는 걸 빨리 체크를 해야 되고, 선의 무과실 이렇게 한자로도 나오고, 한글 한자가 섞였죠. 알지 못했다 한글, 과실 한자 이렇게 섞여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러면 알지 못했다, 몰랐다라고 우리는 안 나와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빨리 몰랐네, 알지 못했네, 선인데 과실 없네, 빨리 무과실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이걸 5번 읽어버렸어요.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과실로 알지 못했다 하면 알지 못했다, 몰랐다, 선의, 과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부터 해야 돼요. 선인데 과실 없네, 무과실. 그래서 이 표현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언제까지? 한 7월까지. 7월까지 익숙해지시면, 아직 우리 시험 10월이니까 오늘 당장 익숙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세요. 우리 다음 달에 시험 있지 않아요. 시험 10월이요, 10월. 한 6월까지만 익숙해지면 돼요. 근데 7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문제 막 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딱 적어서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이게 선의 과실,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을 시험 볼 때는 여기다 알지 못했다 빨리 선의를 써버리는 거, 2글자를. 선의 과실. 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요. 선의 무과실, 선의 과실 이렇게 짧은 단어로 입력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같은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숙달시켜야 돼요. 나중에 필기하시고, 선의 과실이 거기다 쓰세요. 선의 과실 필기하세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 이게 선의 과실이라는 같은 말. 그래서 민법은 하나의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이 한글로도 하고 한자로도 하고 한글 한자 섞어서 하고, 그게 빨리 익숙해지셔야 문제 지문 읽을 때 빨리빨리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오케이, 이제 다음 페이지 제3자와의 관계 3번. RR 무효가 되는 경우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별 하나만 하세요. 선의 3자 보호규죠. 그래서 구체적인 선의 3자에 대한 관계는 통정 허위 표시에서 거기서만 나와요. 거기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데는 이렇게 전문 하나만 뜨고, 구체적인 선의 3자가 뭐냐, 그건 이제 통정에서 볼 거예요. 오케이, 비지는 이 정도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했어요. 1월달은 저문 위주로 갈 거예요. 대부분 판례를 이제 기초를 쌓은 후에 3월, 5월에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합니다. 통정 갑니다.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지금은 기본 개념을 잡아야 돼요.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겠죠. 자, 갑이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 한 가짜 의사 표시, 이게 통정 허위 표시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A로부터 1억을 빌려요. 그러면 갑은 채무자죠. 1억을 갚아야 할
채무자. A는 1억을 빌려준 채권자예요. 채무자 갑은 1억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못 갚고 있어요. 자,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상대방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해서 자기 채권을 회수해요. 이 강제 집행 방법이 경매로 날리는 거예요. 갑한테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A가 이 아파트를 경매 치려고 해요. 이 사실을 갑이 감지를 하고 친구라고 술을 마십니다. 아까 그 친구예요. 이번에 부탁합니다. 나 좀 도와줘. 무슨 일인데 내 채권자가 우리 집 경매 넘길 것 같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내 아파트 등기 좀 네 명의로 좀 해줘. 등기 좀 부탁합니다. 등기 좀. 등기가 앞으로 가면 객관적으로는 예소유자로 되기 때문에 채권자는 경매를 못 쳐요. 이 등기를 말소시킨 후 칠 수 있어요. 이게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한 자가. 자, 등기가 되려면 너 등기소에서 그래요. 무슨 원인으로 너 이 소유권 취득했니? 등기 원인을 기재해야 돼요. 대부분 매매예요. 따라서 매매한 것처럼 꾸며야 돼요. 등기가 되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서 썼다는 얘기예요. 매매 계약서. 매매했다는 표시를 해요. 하지만 갑과 을은 서로 매매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매매 의사 없어요. 팔 생각도 없고 얘도 살 생각도 없고 그냥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표시할 뿐이에요. 등기가 되려면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표의자 똑같아요. 표의자 불일치 사실을 당연히 알고 해요. 문제는 아까 비진이에서는 상대방은 거짓말하는 걸 몰랐잖아요. 원칙. 하지만 통정은 알죠? 서로 짰으니까. 짜고 이 불일치한 사실 가짜 의사표시를 서로 짜고 이걸 통정했다 그래요. 정을 통했다. 합의했어요. 이게 바로 통정, 서로 정을 통한 가짜 의사표시, 허위표시예요. 비진이 의사표시도 허위표시고요. 얘도 허위표시예요. 같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우리 법은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려고 통일을 안 시켰어요. 비진이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로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허위표시, 혼자 있군. 통정 허위표시는 둘이 짰군. 근데 하나는 비진이 똑같은 거짓말인데 하나는 통정 허위. 우리 법을 만들 때 아주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같은 말이에요. 매매 의사 없이 한 것처럼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서로 짰느냐 안 짰느냐 그 차이점밖에 없어요. 통정 허위표시. 이 가짜 매매를 가장 매매 계약 그래요. 가장 매매. 매매한 것처럼 가장했죠. 가장 매매.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 가장 매매 계약. 우리 반사에서 대법원 판례 했죠.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 그게 가장 근저당이에요. 허위가 바로 가장 같은 말이에요. 가장 매매. 문제는 항상 민법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예요. 효력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유효냐 무효냐 싸움이에요. 팔 생각이 없는데 판 것처럼 꾸민 이 가장 매매 계약이 과연 유효냐 무효냐. 똑같습니다. 매매 계약이죠. 계약과 같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서 해석 들어가요. 그러면 상대방은 아까 비진이 의사표시에서는 속마음을 알 수가 없었죠. 표시만 믿었죠. 준다는. 따라서 이렇게 갔어. 하지만 통정 허위 표시에서는 상대방은 갑의 속마음 이쪽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서로 짰으니까. 자기도 이 아파트 등기만 갖고 있는 거지 이 아파트 소유자가 될 생각이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 시각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바로 이 의사대로 무효예요. 그래서 을의 의사는 표시가 아니라 이쪽에 있어요. 이쪽. 통정 표시 무효. 즉 가장 매매 계약은 그 효과 무효입니다. 기출 6번. 통정 표시는 사례 문제로 나와요. 이와 같이 갑을 병으로 나와요. 흘러가는 지문으로 갑과 을의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효력이 없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군. 정답 준으로 안 떠요. 너무 쉬우니까. 지문 하나 나왔고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효의 효과예요. 무효는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법에서 힘, 여기죠. 법에서 힘은 권리 의무예요.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계약서는 썼지만 법이 도와주지 않아요. 유효해야 권리 의무를 취득하고 그에 따라 법이 도와주는데, 무효란 얘기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소유권 변동,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무효하면 이걸 반드시 외워요.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물권 변동도 일어나잖아. 즉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지만 얘는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채무도 없어요. 채권도 없어요. 즉 가장매매계약하고 을이 야 등기 넘겨줘야지 우리 짰잖아 할 채권도 없어요. 말은 등기 넘겨주려고 가장매매했지만 안 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효의 효과. 가장 중요한 거. 무효가 되면 등기 넘겨줬어요. 갑으로부터 받은 거죠. 등기를 받았어요. 근데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받았는데 이 매매가 무효로 날아가 버리면 이 계약을 통해서 서로 받은 것은 부당한 이득이라고 해요. 즉 을 등기가 을에게 정당한 이득, 정당한 소유, 그게 가능하려면 이 매매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그래야 이 등기는 정당한 취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매매가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이 계약을 통해서 서로 받은 것은 정당한 이득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무효 효과 엄청 중요해요. 서로 이행한 게 있다면 준 게 있다면 받은 게 있다면 부당한 이득이 돼서 서로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무효 효과 준 게 있다, 이행한 게 있다, 부당한 이득이 돼서 이거 상대방에게 돌려줘라 반환할 채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민법 총칙부터 특별법까지 계속 부당이득 반환 그게 계속 나와요. 왜? 우리가 배우는 파트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 무효 취소되잖아요. 취소하면 무효니까 똑같이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부당이득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나와요. 그래서 부당이득이라는 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부당이득 간단해요.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결국 무효잖아요. 취소하면 무효, 해제해도 무효. 무효 취소 해제로 이 계약이 날아가 버리면 이 계약을 통해서 서로가 받은 것들은 부당한 이득이 돼서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이게 부당이득 반환 채무예요. 자, 갑이 등기를 넘겨줬어요. 경매 안 당하려고. 나중에 해결을 했어요. 1억을. 그러면 더 이상 을 앞으로 등기를 계속 놓을 필요가 없죠? 을에게 얘기합니다. 야, 을 해결됐어. 고마웠어. 등기 이제 나한테 환원하자.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을이 등기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안 줘. 알았어요. 그러면 스스로 안 주면 얘는 소송 걸어야 돼요. 자, 어떻게 등기를 회복하느냐?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매매가 무효이기 때문에 을이 받은 등기는 부당이득. 그래서 첫 번째,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등기 요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만 나와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죠? 얘가 채무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채권이 있다는 얘기야.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채권법상 권리예요. 계약법 다음에 나오는 게 부당이득 반환 채권이라고 해요. 채권법적으로 행사하는 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하나가 더 있어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죠. 얘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등기는 돼 있지만 소유자 아니에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방해 제거 청구로서 무효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두 개 다 떠요. 청칙은 청칙 이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소유권 반드시 나옵니다. 등기 반드시 나와요. 섞여서 나와요. 청칙은 물권법하고 같이 나와요. 같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가 청칙 지문에 계속 떠요. 그래서 청칙만 하면 안 되고 이 물권 내용하고 같이 연관해서 같이 나가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건 외운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게 시험 지문에 떠요. 부당이득으로서 등기 돌려줘 할 수 있고 물권법상 소유권에 기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로 회복할 수도 있어요. 이게 갑과 을 사이. 여기서 하나 더 봐요. 수업 중에는 질문 받지 않아요. 진도에 차질이 있어요. 이따 쉬는 시간에 하세요. 쉬는 시간에. 이양 처음 하셨으니까 말씀해 드릴게요. 다시 해보세요. 등기 넘겨줄 의무가 제가 언제 없다고 했어요? 언제요?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요. 등기 넘겨줄 의무가 아니고 당초 이 계약을 통한 채권 채무를 말해요. 계약을 통한 채권 채무.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을은 소유권 주세요, 등기 주세요라는 채권. 그 다음에 얘는 등기 넘겨줄 소유권 이전 채무. 등기는 받았잖아요. 근데 매매가 무효면 부당한 이득이 돼서 돌려줘요. 달라요. 이 채무는 이 계약의 주된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등기 넘겨줄 의무는 받은 게 부당이득으로서 돌려줄 의무, 채무예요. 달라요. 이 채무하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전혀 주계약상의 채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매매계약상의 채무는 뭐예요? 얘는 소유권 주고 얘는 돈 주고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이 채무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무효 효과에서 나오는 채무. 오케이. 자, 통정의 표시. 이거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반사회 아니라고 봤죠? 우리 반사에서 대법원 왕별한 거예요. 의사표시 동네는 절대 반사회로 보지 않아요. 반사 아닙니다. 반사회 아니면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돼요? 안 돼요?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불법 원인급여 어디에서 나오죠? 반사회. 바람피는 을리한테 오피스텔 줬잖아요. 불륜을 통한 증여 반사회. 원래 이 반사회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그 원인이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것은 법이 막아버려요. 이 나쁜 놈, 반사회한 놈 못 돌려받게. 그게 불법, 이건 반사회만을 말해요. 강행법규 위반이 아니에요. 반사회를 원인으로 준 경우라면 절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불법 원인급여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통정 허위 표시는 반사회가 아니니까 불법 원인급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유, 불법 원인급여 규정은 반사회만 적용돼요. 근데 통정은 반사회가 아니니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시험에 떠요. 그러니까 제가 흑판에 쓰고 제 입에서 나온 내용은 다 기출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출인데 그중 별 3개 하는 것은 최소 3번 이상 잘 나온 것들을 제가 별 3개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한두 번씩 3번 이상은 안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별 3개는 하지 않지만 다 기출이에요. 이거 별 3개 6번 나왔어요. 6번. 이것들도 다 한두 번씩은 나와요. 한두 번 나온다는 얘기는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기존에 3번, 5번 나왔다는 얘기는 더 잘 나와요. 나온 놈이 또 나와요. 우리 한 지문이 몇 번 나오는지 알아요? 17번, 10번, 8번, 7번 그렇게 나온 지문들이 많아요. 걔들한테 제가 별 3개를 박아요. 그럼 또 나와요. 걔들은. 그래서 항상 제가 흑판에 쓴 내용은 다 시험 지문이다. OX를 골라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이해. 무효효과 이런 건 외워야지. 그렇지. 이해하고. 원인이 날라갔어. 근데 내가 이 계약을 통해 중개에 있어. 그러면 부당한 이득이 되는 거 돌려줘야죠. 돌려줘야죠. 얘가 정당에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이 매매계약은 유효를 전제로 해요. 유효해야 을 등기가 정당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당사자 간의 효과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볼게요. 자, 통정허위 표시 63페이지 법 전문보입니다.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효과 무효예요. 무효의 동그라미. 이게 6번 나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별은 하나만 해요. 이유 어렵지 않으니까. 제2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똑같죠. 자,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 보호규정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여기에 별 3개 하세요. 여기서 선의 3자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 무효는 갑과 을 사이에서만 무효가 되는 상대적 무효. 자, 의 통정해서 허위 표시죠. 첫 번째죠. 예컨대 이 예컨대 제가 사례 든 거예요. 자, 갑이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 친구 을과 짜고 을에게 등기 부탁한 거. 자, 매도한 걸로 가장 밑줄 매도 밑줄 이게 가장 매매. 통정 허위 표시에 따른 매매 계약을 가장 매매 그래요. 그래서 가장이라는 두 글자가 나오면 항상 통정 허위 표시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근저당, 가장 소비대차, 가장 매매 한도 끝도 없어요. 가장만 붙으면. 자, 요건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불일치. 3번 이 불일치 사실을 갑이 알죠. 똑같아요. 알고. 4번 상대방과 통정이 있어라. 여기에 별 하나. 이게 통정의 의미. 합의 있어라. 상대방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살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효과. 시험은 이제 여기서 나와요. 갑과 을 당사자 계약 당사자 갑과 을 간의 효과, 갑을 간의 효과가 있고 중간에 을이 병에게 팝니다. 제3자라고 해요. 3자에 대한 효과 두 개가 나뉘는데 3자에 대한 효과가 훨씬 중요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갑과 을 사이 효과도 시험에 뜨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기초니까 잡습니다. 1번 당사자 간 효과. 1번 당사자는 이 매매계약 가장 매매계약 당사자 갑을을 말해요. 항상 갑을로 이해하세요. 갑을 사이 이 가장 매매계약은 언제나 무효이다. 자, 밑줄 언제나 무효이다. 원래 우리 시험 지문에 언제나 이렇게 나오면 X 지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단정적인 현상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언제나 무효이다 하면 언제나 무효야? 이거 아니지 않을까? 스스로 막 머리 굴리지 마시고 맞는 지문이에요. 언제나 무효. 여기에 별 3개 하세요. 기출 6번.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 무효. 자, 가장 매매의 경우 매도인 갑은 아직 등기 주기 전이라면 등기 줄 필요가 없어요. 이유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다. 무효의 효과예요. 왜? 여기 있죠.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죠. 계약서는 썼는데 가장 매매야. 아직 등기 주기 전이요. 근데 그 전에 해결해 버렸어. 그러면 등기 줄 필요가 없죠. 그 얘기예요.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효의 효과예요. 왜? 채무가 없잖아. 그 말이에요.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건 고딕은 했는데 시험 한 번도 안 나와요. 이행한 후 3번째 줄이 나와요. 이 저자는 고딕을 잘못 치고 있어. 고딕이 어디에 나와야 되느냐? 3번째 줄 이행 후 있죠? 시험은 여기서부터 나와요. 이행 후에 동그라미 치세요. 즉 준 후예요. 등기 넘겨준 후. 이 등기 을이 한 등기는 부당이득이죠. 무효니까.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수로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별 2개 하시고 어차피 다 별 2개의 이 파트는. 그 다음 지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권에 기한 무효등기 말소 청구도 할 수 있다. 이 2개가 시험 지문에 떠요. 그래서 무효의 효과 나중에 우리가 한 바퀴 돌면 훨씬 이해 잘 돼요. 왜? 이쪽 동네에서 또 배울 거거든요. 무효 취소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전혀 낙심하지 말아요.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뒤에서 또 배워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되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접근해야 돼요.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 청구도 할 수 있다. 별 2개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줄 다시 위로 올라가요. 허위 표시 반사회 아니다. 그대로 밑줄 치세요. 허위 표시 밑줄하고 반사회 밑에 아님으로 있죠? 반사회 아니다. 이렇게 끊어서 읽어요. 핵심 단어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허위 표시 반사회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 규정도 적용 없다. 우리 교재는 없지만 그것도 시험에 나와요. 제 나중에 핵심 요약집 나오면 거기에 다 넣으니까 필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1번은 갑과 을의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 그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다 시험에 나와요. 자, 이제 3자에 대한 관계로 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훨씬 중요해요.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를 통한 가장 매매 계약을 해요. 을 앞으로 당연히 경매 안 당하려고 등기 넘겨줍니다. 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팔아버립니다. 팔 수가 있어요. 등기가 있으면. 병이 5억 주고 이 아파트를 사요. 갑소유 아파트인데 을한테 등기를 부탁했는데 이놈이 배신 때린 거예요. 배신 때려서 팔아버립니다. 갑과 을 가장 매매 계약한 이 갑과 을을 매매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고, 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을로부터 새로 산 얘가 당사자 아닌 제3자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당사자, 3자, 제3자, 병부터가 3자예요. 항상 우리 사례 문제로 낼 때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다니까 을로부터 산 놈, 이놈은 제3자에 해당돼요. 문제는 갑이죠. 해결했어요. 통정은 그림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채권자. 자,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러면 등기 회복해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팔아서 현재 자기 아파트 등기가 병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갑은 배신 때린 을한테 요거 한번 해주고 얘한테 찾아가야 돼요. 자기 등기 회복해야 되니까. 자, 갑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얘는 통정 허위 표시 가장 매매한 사실을 병은 통상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절대 몰라요. 왜? 부동산 통해서 사니까 공인중개사도 모르고요. 병은 당연히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99.9% 선이에요. 선이란 얘기는 이와 같은 장난쳤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지 못한 사람. 자, 갑이 병에게 찾아가요. 하는 얘기가 이제 막 설명을 해요. 병, 너한테 판 을하고 내가 전에 가장 매매했어. 통정허위 표시했어. 그러면 우리 법이 통정허위 표시인 가장 매매 계약은 무효야. 매매가 무효면 니한테 판 을 등기도 무효고, 앞놈 등기가 무효면 니 등기도 무효야. 따라서 너는 등기를 쳤지만 이 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너는 소유자 아니고 내가 이 아파트 소유자야. 이해가요? 따라서 너는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 들어갑니다. 말소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됩니다. 법이 막아버려요.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이 말이 그대로 통용돼요. 법률행위 무효, 절대적 무효에서는. 하지만 우리 법이 갑청구를 기각시켜버려요. 선의 제3자에게는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 무효로 제3자가 혹시 선이라면, 병이 선이라면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법조문을 박아버려서 선의 3자를 보호해줘요. 이게 선의 3자 보호 규정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동네는, 두 번째 동네 의사표시 동네는 물건이 제3자에게로 가버리고 이 제3자가 이와 같은 문제 있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선이라면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정 무효가 되고, 선이라면 절단돼 버려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무효가 된다. 상대적 무효. 선의 병 관계에서는 병한테는 유효가 돼 버려요. 따라서 무효가 아닌 이 등기는, 병 등기는
유효가 돼요. 유효니까 등기가 유효면 병은 이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죠. 얘는 소유권 상실해요. 제가 취득하니까. 이게 법이 그렇게 규정해놔서 그래요. 그래서 원칙 무효는 모든 삼자에게 다 무효가 내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지만 왜 의사표시에서 무효는 선의 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냐. 법이 그렇게 해놨어요. 법. 그래서 선의 삼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 무효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갑각을 계약 당사자 둘 사이에서만 무효 취소되고 제3자가 선이라면 대항하지 못해요. 대들지 못해요. 즉 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갑은 선의 병에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런 지문이 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 얘는 소유자니까. 소유권 취득해버렸어. 자, 이게 통정의 표시에 사례 문제 나올 때 기본 구도예요. 기본 구도. 자, 그러면 우리 시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놈이 3자고 어떤 놈은 3자가 아니고 그걸 나중에 3월 달에 할 건데 이 3자의 정의는 오늘 할게요. 3자는 누구냐? 을로부터 얘는 샀죠? 즉 3자가 되려면 반드시 통정 허위 표시한 5월 1일 날 했다고 해봐요. 통정 가짜 장난친 허위 표시한 후 나타나야 돼요. 후 5월 1일 후 나타나야 돼요. 후 새로 거래된 놈이에요.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당사자 아닌 자로서,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이게 판례 문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통정 허위 표시 후 새로 거래된 놈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 키워드 중심 단어는 허위 표시 후예요. 후 새로 나타난 놈이에요. 새로. 그래서 3자냐 아니냐는 허위 표시 후 산 놈이냐 아니냐만 판단해 보면 끝이에요. 허위 표시 가장 매매한 후 나타났어? 그럼 무조건 3자예요. 그래서 이놈이 선이면 보대요.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 할 때 이미 있었어요. 병이. 그러면 3자가 아니어서 이놈은 손이라도 보호 안 돼요. 그건 3월 5월에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제3자에 대한 효과. 제3자 1번에 어디를 보시냐면 두 번째 줄 맨 오른쪽. 자, 선의 3자에 대해서는 통정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다 같은 말이에요. 대들지 못해요. 야, 내 가장매매 무효니까 너희만 내놔 할 수 없다. 대들지 못한다. 여기 별을 3개 합니다. 선의 3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줄 당사자뿐만 아니라 즉 갑을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여기도 밑줄 치세요. 그냥 밑줄 치세요. 선의 3자에게 이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별을 3개. 3자란 2번 나오죠. 3자 정의. 제가 말한 데만 밑줄 치세요.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당사자 이외의 자로서 허위 표시 밑에 를 토대로, 허위 표시를 토대로 새로운 동그라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이해관계는 당연히 법률상 이해관계겠죠. 여기에 별 3개, 새로운에 별 3개 하세요. 그 다음 허위 표시를 토대로 그 후를 새로운 앞에 추가하세요. 허위 표시 후 토대로 새로운이라는 얘기는 통정 허위 표시한 5월 1일 이후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한 후 새로 거래된 놈, 이놈이 3자예요. 당사자 이외자죠. 그래서 병부터가 무조건 다 3자예요. 가불이 당사자니까. 그래서 이걸 허위 표시 후 나타났냐, 이것으로 오른쪽에 있는 박스에 있는 4번에 제3자에 해당하는 놈 1번부터 7번,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1번부터 9번이 있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놈들은 왼쪽에 3자에 해당하는 놈은 허위 표시 후 나타난 놈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은 허위 표시 전에 이미 있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스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읽고 이해해버리면 돼요. 아, 허위 표시 후 나타났네.
허위 표시할 때 이미 있었네 오른쪽. 그렇게 하면 이해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이건 말이 다 어렵기 때문에 다음 순환 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자란 게 뭐냐? 허위 표시 후 새로 거래 등록 이렇게 딱 외워버리세요. 이런 개념은. 오케이, 이 정도로 통정 마칠게요. 10분간 쉬고 차고 들어갈